개봉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산행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감동적이었고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희생자들의 덕이라는 거를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개봉 첫날 관객 수는 총 46만 명. 이 수치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과 도둑들의 오프닝 스코어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은 다음 달 12일 북미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식 개봉에 앞서 LA 한국문화원은 6.25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 150여 명을 초청해 특별 시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계 부동산 재벌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K-팝 열풍과 함께 아이돌 그룹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릴 만큼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 어떤 스타가 부동산 재벌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자, 먼저 카라의 전 멤버이자 최근 연기자로 활동 중인 한승연 씨. 서울시 강남구에 75억 원에 달하는 빌딩과 인근에 위치한 빌라까지 총 86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최근 아이돌 신흥 재벌에 등극했고요.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 씨 역시 알고 보면 부동산 재테크 고수인데요. 서울시 중구와 성북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두 부동산의 합 107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한류의 중심 명동에 투자한 게 성공 포인트였다는 분석이 있네요. 자, 이분 대박입니다. JYJ의 멤버 김준수 씨, 뮤지컬계에서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로 인정받고 있죠. 그가 인정받는 분야가 부동산 분야인데요. 얼마나 대박이냐면요. 제주도에 30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호텔과 현재 시세가 23억 원 가량이 되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남다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최근 아이돌 그룹 멤버가 부동산 재벌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요즘에 본인들의 이름으로 된 빌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연인으로서는 성공했다는 그런 부의 한 가지 상징이라는 이유로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아이돌 그룹 멤버들, 앞으로 또 어떤 아이돌이 신흥 재벌의 이름을 올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두 편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의열단과 일본 경찰의 암투를 그린 김지훈 감독의 영화 밀정. 남한에 표류하게 된 북한 어부의 이야기를 다룬 김기덕 감독의 영화 그물이 그 주인공인데요. 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제73회 베니스 영화제는 오는 8월 31일부터 11일간 열립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피부 근데 진짜 좋으신데요? 남자 기름이 올라와가지고. 손예진 씨한테 칭찬받았어요. 이양현 앵커 부러우시죠? 다른 거 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로 다시 태어난 배우 손예진 씨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애 수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손예진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의 고명딸이었던 덕혜옹주.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일본의 탄압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영화 덕혜옹주는 그런 그녀의 일생을 다룬 작품으로 손예진 씨가 타이틀로를 맡았습니다. 많이 부담되셨죠? 아무래도 그 처음으로 사실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하게 된 거예요. 네. 촬영을 앞두고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책임감과 압박과 얼마만큼 내가 그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정말 잘 표현해야 될지 그게 조금 분장 어떤 기술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떤 식으로 가야지 가장 자연스럽고 관객분들이 보기에 반감이 들지 않게 할까 그래서 표정들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이 그 고민을 했었죠. 네. 연기하면서 좀 힘을 실었던 장면,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나시는지.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덕혜옹주가 어쩔 수 없이 연설을 해야 되는 장면이 첫 촬영이었어요.
네,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도 굉장히 끌어올렸어야 됐고 그 장면이 처음부터 이제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후로도 4개월여의 촬영 기간 내내 마음 고생은 물론 몸 고생까지 했던 손예진 씨인데요. 영화가 첫 공개된 직후 눈물을 감추지 못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저도 지금 너무 막 영화를 보다 울어가지고요 사실. 본인이 본인 영화 보고 우셨잖아요. 저 진짜 안 그러거든요. 네. 제가 이제 눈물 많은 연기들을 많이 해오긴 했지만 예전에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나 네. 클래식 이런 거 보면서도 안 울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기본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자막이나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넣다 보니까 제가 나온 영화로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관객이 돼서 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저는. 네. 나 천천히 하나하나 알고 싶어요. 민우 씨에 대해서. 만년 소녀 같았던 그녀지만 벌써 데뷔한 지 15년 된 배우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는데 행복이 무슨 소용이고 사랑은 또 뭐야. 다 잊어버릴 텐데. 후 불면은 날아갈 것만 같은 가녀린 연인에서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받아 적었어. 거친 액션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죠. 손예진 씨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될 만한 작품이 혹시 있었나요? 작업의 정석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네. 코믹으로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네네. 변신을 했었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배우로서의 다양성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됐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한동안 그 배역에 빠져서 네. 좀 힘들어하신다든지 이렇게 저는 생각보다 잘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네. 때는 내가 너무 몰입을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네. 어떤 배역이든 연기할 준비가 돼 있는 천생 배우 손예진 씨. 배우가 아닌 연기가 아닌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 다큐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 장르로 나눠지잖아요. 네. 장르로 찍어보고 싶어서. 저는 인간극장을 제일 좋아해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를 계속 다큐로 보게 되는 것 네네네네. 같아요. 조만간 손예진 씨의 그 다큐멘터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욕심쟁이 손예진 씨 앞으로의 목표가 뭘까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작품으로 어쨌든 저는 계속 새롭고 네.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고 꿈이에요. 연애 수첩 시청자 여러분, 영화 덕혜옹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울 땐 극장으로 오세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비록 역사에서는 잊혔지만 손예진 씨에 의해 다시 태어난 덕혜옹주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